좋아요, 구독!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다우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정규장에서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요.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만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위기에 처하자 5% 넘게 빠졌는데요.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긴장과 경계감 속 하락. 긴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고요. 경계감은 엔비디아 경계감. 이 3분기 호실적을 내놓고 나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모습의 경계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렇다면 어제장을 움직였었던 테마들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했었던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평화 협상에 대한 의향이 점쳐지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라는 조건을 단 건데 여기서 말하는 나토 가입이란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022년 2월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자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즉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동맹체인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내자 인접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하는 그런 동맹체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러시아에게는 상당스럽게 위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쟁이 좀 확산되고 가는 분위기였었고요. 여기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포기한다라는 조건,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약 20년 동안은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휴전에 대한 의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토부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협력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좀 더해주는 기분이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내에서도 세부 섹터가 좀 움직였었습니다. 모듈러 주택도 상승했고 건설 중소형주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농기계와 건설기계 역시도 상승폭을 좀 키워나갔었는데 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ICBM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은 좀 제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단 이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니다. 이 ICBM은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이다라고 반박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와 함께 삼부토건은 어제 상한가 터치했고요. 대동금속도 상한가, 범양건설 역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3분기 호실적을 내놓자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의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즉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황 CEO가 중국에 대해서 매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블랙웰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만 이 환무기의 호실적, 즉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치를 충분하게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 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그래도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는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반도체주 갈팡질팡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지원에 이견이 보여지면서 흐름을 좀 달리했고요. 추가적으로는 젠슨황 CEO가 블랙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는 양산을 시작할 건데 특히나 SK 하이닉스에게 감사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삼성전자는 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장에서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원익홀딩스와 IISC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다라고 반도체는 설명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테마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도 계속해서 울고 웃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 관련주 단에서는 말씀드린 거고요. 가상화폐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가상화폐 전담직이 신설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또 최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 99,000달러를 경신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과세 시행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는데 투자자들은 반발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국내 상황도 함께 언급해 드립니다. 우선 가상화폐가 99,000달러를 넘어선 데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사임하겠다라고 잦은 사퇴 의사를 펼친 데 이어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는 정말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게임주와 관련해서도 소개를 드리자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시장은 최근 들어서 침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위메이드와 관련돼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컴투스만 나 홀로 블록체인에 기반된 게임을 소개하면서 지스타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상승세 보여줬고요. 다날과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다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어제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부분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